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한 사람으로서 현재 워라밸을 즐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예요. 어쩌면 제가 겪은 일이 그렇게 당당하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혹시나 저처럼 결혼 이후 여러 갈등을 겪고 계셔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거나 이혼 이후의 삶이 어려워질까봐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을 그리 일찍 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저희 집이 막 억소리 나게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꾸준히 버는 돈의 70% 이상을 저축하셔서 목돈을 만드시고 그 목돈으로 정년퇴직을 하신 이후에 작은 음식점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업이 그냥저냥 무난하게 흘러간 덕분에 건물 한두 채 정도 가지고 계신 정도입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은 아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꾸준히 저축을 하시고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버는 돈에 대해서는 관리를 꾸준히 잘 해오셨기 때문에 저는 막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제적인 고충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지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저는 프리랜서로 오랫동안 일을 했어서 일적인 부분과 오래 만난 친구들을 제외하면 사람을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처음에 결혼에 대한 부담이 강했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을 때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컸어서 결혼에 대해 신중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30대 중후반쯤에 친구가 소개해준 저와 조건이 비슷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프리랜서로서 돈을 벌다 보니까 저희는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게 작업실 아니면 집이어서 어쩔 때는 집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는 일도 생겨서 둘이서 붙어 있게 되는 상황도 많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프리랜서가 일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아예 풀로 쉬는 날에는 시댁에도 들릴 일이 꽤 잦았어요. 솔직히 누구든 집에서 편히 쉬고 싶지 시어머니와 사이가 아주 두터운 게 아닌 이상 시댁에 들리고 싶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런 케이스 중 하나인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시댁에 가는 것이 껄끄러웠어요. 이유는 시어머니가 호시탐탐 저희 아버지의 재력을 보고 어떻게든 하나 해먹으려고 하는 재물 욕심이 눈에 보일 정도로 컸기 때문이었어요. 시댁도 그렇게 못 사는 집안은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말하기 죄송하지만 나이가 꽤 있으신데도 건물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으시니 참 저였다면 그 욕심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아가 오늘 주식 어플 들어가 봤니? 아니요. 저는 주식이나 건물 이런 데에 관심이 없어서요, 어머님. 어쩜 사돈어른은 그렇게 건물 관리도 잘하시는데? 너는 그런데 통 관심이 없니? 사돈어른이 아는 건물사가 이번에 주가가 올랐다더라. 건물 이제 곧 세드려도 될 것 같던데? 그래도 우리가 사돈 사이면 꽤 가까운 사이인데 우리 아들이나 나도 끼워주시려나? 진짜 한두 번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시댁에 들린다고만 하면 시어머니는 저렇게 땅, 주식, 건물을 번갈아 가면서 호시탐탐 저희 친정아빠한테 붙어먹을 기회를 노리시더라고요. 물론 요즘은 성공의 기회를 잡는 것과 성공에 대한 인식도 과거보다는 많이 유연해져서 제가 너무 꼰대 같은 마인드를 가진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조금 들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친정부모님 재산에 숟가락만 얹어가려는 심보를 저렇게 대놓고 드러내시는데 어느 누가 거기서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정말 시댁에 가기만 하면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저도 모르게 들어서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을 자주 느낄 수밖에 없었답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라도 시어머니를 말린다면 그나마 좀 든든하기라도 했을 텐데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 옆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나요? 이렇게 말을 하였답니다. 그래 여보. 장인어른 돈도 많이 없으시다고 요즘 잘 안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나가시네.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면 베풀면서 사시는 게 좋지 않겠어? 우리가 남도 아닌데 한번 슬슬 말씀 잘 드려봐. 남편이 곧 왼수라더니 진짜 도움이 되기는커녕 되려 맞장구를 치다니 진짜 왼수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힘들게 일구어 놓은 그 재물에 노력 한 방울 없이 조용히 얹어가려는 저 심보가 너무 괘씸해서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도 챙겨야 하는데 우리 챙길 돈이 어디 있냐고 놔두라고 똑부러지게 말을 하면서 늘 시댁에 갈 때마다 둘을 겨우겨우 떼놓고는 하였답니다. 그러나 떼어놓는다고 떼어지지 않는 인연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저를 괴롭히길래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또 시작이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치면서 넘길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너희 시어머니 상태 괜찮으시니? 무슨 너희 아빠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자기가 지금 아파서 큰 수술을 하게 생겼다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이 없다고 갚을 테니 돈 좀 빌려달라고 하시던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 댁 며칠 전에 다녀올 때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어디 병원이시라는데? 내가 한번 가볼게. 그럴래? 아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급하게 결제를 하셔야 된다고 해서 돈을 보내드리기는 했는데 뭔가 영 찜찜해서 말이야. 병원 주소는 지금 보내줄게. 저는 설마 그래도 병원에 간다는 걸로 우리 부모님을 속여서 돈을 터내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시어머니와 남편의 평소 언행을 생각하니 의심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 사실 확인을 해야 하니 친정엄마가 보내준 주소로 병원을 한번 가보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병실에 가보니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기요, 여기 김희애 환자분 있던 병실로 알고 있는데 왜 안 계시죠? 그분 그저께 퇴원하셨어요. 엄청 안 좋으시다고 하도 엄살을 피우시길래 잠시 입원을 시켜드렸는데 큰 문제 아니라 금방 호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퇴원시켜드렸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병원에 간다는 식으로 속일 줄은 몰랐는데 완전히 우리 부모님을 호구로 보고 갖고 놀았다는 생각이 화가 나서 그 길로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어디 아프셔서 병원 입원하셨어요? 아프신 건 맞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나이가 있어서 간절히 안 좋아서 입원했다. 왜? 간호사분은 그렇게 말 안 하시던데요? 어머님,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달라고 해서 그랬다던데 저희 엄마 아빠한테 돈 타내시려고 그런 거 아니세요? 아이고, 아내가 이 나이 먹고 그렇게 유치하게 굴 것 같니? 그런 거 아니다. 그래요? 그럼 병원비 영수증 가지고 계시죠? 영수증 보여주세요. 금액 맞나 확인해 보게요. 저는 너무 상황이 의심스러워서 반드시 영수증을 확인하고 부모님이 덤탱이로 씌운 돈을 받아내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다진 채 시어머니에게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주 작정을 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뜯어내신 것 같더라고요. 워낙 급하게 결제를 해야 해서 영수증을 타려던 걸 깜빡하고 받지 못했다고
말로 어떻게든 때워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고 지나가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그럼 같이 병원으로 가자고 간호사한테 어머님 있는 자리에서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아들아, 엄마 좀 살려다오. 지금 며느리라는 애가 우리 집까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와 가지고서는 나보고 돈을 떼먹었니 어쩌니 구박하고 난리도 아니다. 와서 좀 말려라. 뭐라고요? 지금 돈 떼먹은 게 누군데 설마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넘어가시려는 건 아니죠? 저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요즘은 며느리가 득세해서 시어머니를 괴롭힌다더니 남의 일이 아니구만.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다 가서 뒤집어 놓을 테니까. 참, 진짜 둘이 엄마와 아들 사이 아니랄까 봐. 어떻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쿵짝이 잘 맞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답니다. 남편이 오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에게 같이 병원에 가자고 가서 확인하자고 시어머니를 끌고 가려고 하였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시치미를 떼면서 나는 떳떳한데 내가 거기를 못하러 가야 하냐고 딱 버티는 바람에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답니다.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저 혼자라도 병원에 가서 우리 엄마랑 통화한 다음에 금액을 확인하겠다고 딱 나가려고 문 밖으로 나서는데 그때 하필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 엄마 돈 때문에 구박해놓고 이제 와서 도망가는 거야? 지금 당신 앞뒤 상황도 모르면서 무작정 어머니 말만 듣고 이러는 거 알아? 어머님이 무슨 짓 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어. 저는 그렇게 쏘아붙이고 나가려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막아서면서 나가든 말든 어머님께 사과를 제대로 하고 나가라고 막 노발대발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사과해야 할 문제가 아닌데 왜 사과를 해야 하냐고 당연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였고 어머님이 안 나가실 거면 저 혼자라도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야겠다고 하고 남편을 뿌리친 채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병원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가는 도중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가, 사실대로 말할 테니까 그냥 와줄 수는 없겠니? 내가 미안하다. 응? 뭐예요? 사람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 이미 나와버려서 다시 돌아가는 건 곤란해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전화로 이야기하세요. 사실은 말이다.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런 것도 맞고 병원에 입원한 것도 잠깐인 게 맞다. 그런데 돌아가신 네 시아버지가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병원비가 빚으로 있었는데 그걸 아직 못 갚아서 급하게 빌린 거다. 미안하다 정말.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말을 하기에는 민망해서 거짓말을 한 거. 정말 미안하다. 꼭 갚을 테니까 그 노여움을 좀 풀어다오. 저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의 사과를 듣고도 성이 차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워낙 어진 분이셨기에 시아버지의 병원비라고 하니 마음이 아예 안 누그러졌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화가 나서 그렇게 사실대로 처음부터 말했으면 좀 좋았냐고, 정말 확실하게 갚으실 수 있냐고, 믿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꼭 갚겠다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에게 1년 내로 그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나서야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태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어요. 참 그렇게 1년 내로 진짜 빚을 갚으셨다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더니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그 엄마가 빚 갚겠다고 한 거 말이야. 그게 그렇게 적은 액수도 아니고
내가 엄마한테 물론 돈을 많이 보태주기는 할 거지만 말이야. 엄마도 나한테 누가 되기 싫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하시더라고. 어?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엄마랑 그래서 그 문제로 상의를 좀 해보았는데, 엄마가 장사를 해서 돈을 크게 벌어서 돈을 갖고 싶으신가 봐. 최근에 장인어른 건물 한 채 늘리셨다며? 어제 통화할 때 들었어. 그 건물 중 한 층 정도 세를 좀 들어줄 수 있을까? 장인어른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셨으니까, 우리도 거기서 수익 불리는 건 금방 될 것 같아서 그래. 정말이지 두 모자의 욕심은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엄청나더라고요. 결국 어떻게든 저희 집에 빌붙으려고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런 파렴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진짜 하늘이 핑 도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돈 갚는다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기대했던 내가 멍청했구나. 진짜 엄청나게 후회가 막심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거절을 하고 돈을 최대한 분할로 해서 갚던지 하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 집에 자꾸 빌붙으려고 하지 말라고 빽소리를 질렀어요. 이 집 사람들은 포기라는 말뜻을 모르는지 그러지 말고 한번 말해달라고 부탁한다고 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것처럼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끝까지 버틴겼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오기가 생겼는지 갑자기 열이 확 받은 표정을 짓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 해줄 거야, 진짜? 참, 너 인정머리 없다. 나 지금 나갈게.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랑 어떻게 한 집에서 살아? 당신이 허락해준다는 말 할 때까지 나 집에 안 들어올 거야. 그렇게 알아.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꿈쩍이라도 할 줄 알았나. 애도 아니고 무슨 그런 투정을 부리는지 저는 나가면 나야 좋지. 그러라고 오히려 좋다며 등을 떠밀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일주일 동안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제풀에 지쳐서 들어올 거라고 믿고 내버려 두었는데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풀에 지쳐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진짜 이럴 거야? 자기 내 와이프잖아.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굴 수가 있어? 계속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라. 난 분명히 안 된다고 처음부터 말했고 집을 나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당신이 해줄 때까지 집에 안 들어오겠다고 먼저 말하고 나간 거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들어오던지 해. 진짜 이럴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래? 자꾸 인정머리 타령할 거면 전화 끊는다. 좋은 말로 할 때 기어들어와 얼른. 좋아. 해보자는 거지? 당신 솔직히 막말로 신혼집 할 때 내가 낸 돈 1,000만 원 있지? 그 돈 도로 뱉어내. 당신 같은 여자랑 한 집에서 못 살 것 같으니까. 헐시구 잘한다.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럼 우리 아빠가 신혼집에 보태준 돈이 더 많은데 내가 돈 내놓으면 당신도 그 돈 다 뱉어낼 거야? 그랬더니 잠시 말이 없어진 남편은 갑자기 화제를 돌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커지기 전에 건물에 세를 들게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느냐고 핑계를 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길게 통화하기 싫다고 이야기할 거면 집에 들어오라고 빽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국 그렇게 고집을 피우던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남편 손에 뭔가가 쥐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저 손에 들고 있는 서류에 뭔가 있겠다 싶어서 손에 뭐냐고 줘보라고 말을 하면서 손에 든 것을 뺏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아차 싶은 얼굴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어떻게든 서류를 안 뺏기려고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저 서류를 봐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의 팔을 깨물었고 결국에는 남편이 손을 놓쳐서
서류가 바닥에 떨어져 펼치게 되었어요. 펼쳐진 것은 서류뿐이 아니었고 어음도 몇 개 들어있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 남편은 이제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여지껏 시어머니랑 짜고 저희 아빠한테 거짓말을 해서 병원비를 배로 뜯어낸 다음에 그 돈을 저렇게 가지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저한테 핑계를 만들어서 이혼을 한 다음에 튈 작정을 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냥 돈만 밝히는 것도 추잡스럽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데 저런 어마어마한 사기까지 쳐가면서 우리 집에서 돈만 뜯어내고 갖다 버릴 작정까지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진짜 정내미가 확 떨어지는 거 있죠. 저는 그 길로 당장 이혼하자고 하였고 어음을 그대로 챙겨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남편이 어떻게 행동했는 줄 아세요? 나가더라도 어음은 놓고 나가라고 제가 들고 나가는 어음을 도로 뺏어오려고 아주 제 팔을 잡아당기고 바지를 붙잡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러지 말라고 이럴 거면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남편은 그 돈을 안 뺏기려고 아주 끈질기게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 보니까 어음이 쭉 하고 찢어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찢어진 어음은 다시 은행 가서 맞춰달라고 하면 되니까 그냥 결국 그걸 찢어진 채로 들고 그 길로 친정으로 가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예, 아들한테 다 들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거라는 거지? 네, 사돈. 제가 전화 대신 받을게요. 우리 딸아이가 어리다고 만만하게 보셨는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하겠습니다. 이혼은 당연한 거고 저희 집에다 사기치신 돈과 플러스로 이거는 저희가 피해를 당한 거기 때문에 위자료 두둑히 챙겨주실 건 단단히 각오하셔야 합니다. 뭐요?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결혼할 때 내가 냈던 비용이며 식비며 다 내놓아요? 그 꼴랑 2천만 원도 아까우면서 겨우 내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봤자 그 돈 다 저희한테 도로 토해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실 텐데요. 엄마랑 시어머니는 그렇게 돈 문제로 계속 옥신각신 하셨어요. 엄마도 저처럼 이 집 사람들이랑은 말이 안 통하는 것을 느꼈는지 당신 같은 사람이랑 대화해봐야 말이 안 통한다고 그냥 법으로 해결하자고 하고 전화를 먼저 끊어버리셨답니다. 정말이지 차라리 그냥 잘못했다고 사실대로 인정하면 그나마 물어내야 할 것이라도 줄어들 텐데 어리석은 건지 돈에 정말 환장해서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지 둘은 결과가 그렇게 될 걸 전혀 예상을 못했는지 법원에서도 끝까지 자기네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바득바득 웃기더라고요. 그러나 법은 역시 공정하죠.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당시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던 간호사까지 증언을 올바르게 해주는 바람에 결국은 저희가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나머지 돈을 나누어서라도 갚고 위자료까지 두둑하게 챙겨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통장에 돈이 따박따박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진짜 제가 조기에 눈치채고 발견을 해서 다행이지. 계속 그런 패턴이었다면 저희 아빠가 시어머니의 현란한 거짓말에 홀랑 넘어가셔서 건물에 새드는 것까지 허락해 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황당한 이유로 저희는 갈라서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저는 혼자 지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조금 외롭기는 하였지만 다행히 잘 지냈어요. 어차피 혼자 있게 된 김에 일에나 푹 빠져서 살자는 생각에 저는 친정에서 직장에 나가는 일까지 다니면서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보는 것은 처음이다 싶을 만큼 일에 정말 열심히 매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남들과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머물고 승진도 더디었는데 승진은 비록 더디었지만 대신 한 번 승진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을 아니까 다들 격려를 아끼지 않고 지지를 튼튼하게 해주어서 제가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다들 도움을 주었답니다. 물론 시댁에서는 꾸준히 제 통장으로 빚을 따박따박 입금을 해주었고요. 그 사람들 성미에 그렇게 따박따박 빚을 입금해 줄 리가 없는데 법이 그래도 무섭기는 했나 봐요. 저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혼했을 때 지겹게 못이 박히도록 돈돈돈 했던 이전 시모와 뻔뻔하게 사기를 쳐서 우리 집에서 돈을 뜯어내려던 전 남편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져 갔어요. 그래서 설마 전 남편을 다시 마주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지내었죠. 그러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처럼 거짓말처럼 전 남편을 우연히 회사 근처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그 전과는 다르게 막노동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괜히 말해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눈을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눈이 마주치자마자 전 남편이 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뻔뻔스럽게 아는 척까지 하더라고요. 거래처한테 당신 승진 소식 들었어. 정말 축하한다. 고마운데 우리가 그런 말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나 갈게. 잠깐만 승희야. 부탁이 있어. 부탁? 뭔 부탁? 우리 이런 말할 사이 아니라는 말 못 들었어? 그게 사실은 엄마가 급이 다 갚는 동안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 나 너한테 빚 따박따박 보내주고 있는 거 알잖아. 우리 엄마 진짜 이제 옛날처럼 안 그러고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참여하셨어. 그때는 거짓말로 입원하셨지만 이제는 정말로 몸이 안 좋아서 입원해 계셔. 조금만, 아주 조금만이라도 좋으니까 이왕 이렇게 마주친 것도 인연이 있단 소린데 병원비로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 참 뻔뻔한 것도 타고난 건지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저런 말을 입에 담아낼 수 있는지 그것도 천부적인 재능인 듯합니다. 저는 진짜 얼굴에 철판을 얼마나 깔고 사는 거냐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 그런 말 들으니 너무 불쾌하다고 앞으로 공사장 근처에서라도 마주치지 말자고 소리를 지르고 현장을 빠져나왔어요. 직원들이 그제서야 저에게 이상한 사람 같다는 표정으로 누구냐고 아는 사람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을 하고는 그냥 쌩하고 지나가 버렸고 다행히 그 뒤로는 전 남편의 모습도 이전 시어머니의 모습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전 남편하고 이미 갈라선 마당에 누가 저런 말을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게 돈 가지고 사기치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몸 안 좋아진 것도 다 자업자득이죠 뭐. 이래서 사람은 뭐든지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면서 살아서는 안 되나 봐요. 이렇게 사기를 당할 뻔한 저도 이혼 후에 더 잘 살고 있는데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겪고 계신 분들 다 한 만큼 돌려받으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